자, 그래프 특강 1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와 보조금 관련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기본서 22개 그래프 특강 교재에 있는 이 자료를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은 자료실에 탑재한 자료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용어부터 먼저 한번 네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수요자 또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 공급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구매자나 판매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소비자, 수요자 대신에 구매자, 생산자, 공급자 대신에 판매자라고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 중에는 섞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구매자 하다가 소비자 할 수 있는데 뭐 같은 말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우선 소비자, 수요자, 구매자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였습니까? 정말 아무리 이게 마음에 들어도 생산자가 부르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무슨 값 마인드를 갖고 구매하려 든다. 최대값. 저는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값 마인드다. 최대 이만큼까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응대하려 하죠. 근데 정식 명칭은 최대 지불의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용어 전체를 기억하실 필요 없겠고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판매자, 생산자, 공급자는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 교통비나 밥값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정식 명칭은 최소 요구 금액이지만 저는 줄여서 최소값 마인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매자 최대값 마인드, 판매자 최소값 마인드를 꼭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 2번 잉여라는 표현은요, 저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숨은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통틀었을 때 진짜 명품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 개념을 좀 알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잉여 계산을 하라.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던 오로지 몇 개를 잡으면 됩니까? 가격과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게 최고 가격제, 심지어 뭐 최저 가격제, 뭐 수량 규제 어떤 거라던 여러분들은 잉여는 어떻게 잡는다? 가격과 거래량 찾기로 잡는다.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1교시 때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응용되는 얘기고요. 뭐 2교시도 마찬가지. 2교시 내내 또 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것이 국제경제까지 잉여 개념은 명품 조인이라고 제가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판세 보고. 선생님 마음이 그래요? 이걸 제가 혹시라도 말장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냐?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념 전체 내용을 압축하니까 판세 보고가 됐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말장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판세 보고 판매자고요. 그 다음에 세, 조세고요. 보조금이고요. 구는 구매자가 되겠습니다. 이 판세 보고가 결론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1, 2, 3의 요 세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요 네 가지 그림을 격파하는 것이 이번 1교시의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수요자, 구매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구매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 자, 우리 구매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자,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 우선 요 관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상 변수 한번 그려보죠.
P고요. Q. 우하양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격이나 거래량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두 곡선이 뭐 한 점이요? 만나는 점이요. 그래서 만나는 이 포인트, 바로 이 거래량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곡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가 균형 가격,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자, 우리 여전히 저는 첫 번째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잉여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는 잠시 전에도 언급했지만 뭐 찾기요? 가격과 거래량 찾기가 됩니다. 자, 가격, 거래량. 자, 우리 소비자 잉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거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이루는 이 면적은 어떤 마인드입니까? 내가 소비자인데 요 정도 거래를 하면 이 수요곡선 아래 면적 여기까지 최대 뭐 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실제 시장에 가니까 요 가격에 요 거래 이것만 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낼 수 있는데 이것만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소비자 잉여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우리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죠. 요 거래에 대해서 생산자니까 당연히 공급 곡선과 이루는 요 면적을 뭐 했다고요? 최소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요 정도는 내가 받아야 교통비도 쓰고 바깥도 내가 쓸 거 아니냐? 요 정도는 달라. 자, 그런데 실제는요. 요 가격의 요거를 받았으니 이거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산자 잉여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색깔이고요. 기본적 세팅이죠. 기본적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의 말이 없어도 그냥 당연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혀 정부 개입 간섭 없이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부과한다고요? 구매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대요. 사실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조세 세금 부과가 과연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뭔가를 사러 갔는데 그거를 거래하면 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 사고 싶은 욕구가 넘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겠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수요가 감소할까요? 감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그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선 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을 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우측이냐 좌측이냐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냐면 상하방 이동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상방이냐 하방이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맞게끔 마인드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때 써먹는 가장 좋은 내용.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비자, 구매자의 마인드, 무슨 값 마인드요? 최대값. 굉장히 중요한 효자 역할입니다. 원래는 이제 최대 지불의사 금액인데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무슨 값 마인드라고 저는 쓴다고요? 최대값. 늘 최대값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가령 최대 한 개당 1,000원까지는 너가 뭐 하겠다?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부가 뭘 내래요? 너 이거 거래하면 한 개당 100원의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대 1,000원까지 낼 수 있는데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그 중에 얼마를요? 100원을 누구한테 준다면? 100원을 정부한테 준다면 본인한테 최대 낼 수 있는 생산자한테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자, 뭐합니까? 1,000원보다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 호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었는데 최대 낼 수 있는 돈이 그중에 100원을 정부 준다면 나는 생산자한테 최대 얼마밖에 못 준다고요? 900원밖에 못 줘요.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무슨 이동이다가 되는 거라고요? 하방 이동. 그런데 처음에 이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이 자, 처음에 언급했지만 자,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하는데 세금을 내래.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수요가 뭘까요? 준다. 준다는 결국 무슨 이동과 흐름을 같이 할까요? 하방 이동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하방 이동이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끌어내서 넘버링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수요 곡선은 자, 단위당 조세만큼 무슨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가 주어가 곡선으로 나오면요, 반드시 뭐와 친한 표현이 붙어야 되냐면 만큼의 친한 표현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조세를 만나게 되면 단위당 조세만큼 하방 이동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만큼이 어떤 표현과 대칭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세 부과 전에 우리 이거 뭐라 해요? 균형점이거든요. 이 균형점에서 이거 뭡니까? 균형 가격이에요. 그런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내려오면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새로운 뭐요? 균형 가격이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을 주어로 본다고 한다면 단위당 조세가 이만큼인데 균형 가격은 그만큼보다 만큼 떨어졌습니까? 균형 가격은 덜 하락하고 있습니까? 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넘버링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는 뭐냐? 가격이요. 균형 가격은 이걸 주어로 하면 곡선을 주어로 한 거와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곡선이 주어오면 곡선 자체가 단위당 조세만큼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균형 가격은 이거보다 덜 떨어지고 있기에 균형 가격은 단위당 조세보다 덜 하락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자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솔직히 하방 이동이나 하락에 초점을 둘 듯 보이는데 앞쪽에서 이미 변별력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격은 덜. 오히려 곡선은 뭐요? 만큼.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두 번째 색깔로 제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으로 물었다. 자, 그러면 단위당 조세만큼 떨어진다는 점. 하지만 균형 가격은 보다시피 이게 단위당 조세인데 이거보다 덜 뭐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로운 뭐가 될까요? 균형 거래량이 되고요. 그죠? 여기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와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한 포인트가 지금부터입니다. 빈출 질문이에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 다음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냐?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됐습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됐고 요 균형 가격에서 분명히 자, 제가 여긴 또 소비자라고 할게요. 저도 이제 친숙하게 쓰는 표현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매자지만 그냥 소비자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또 판매자지만 생산자라고 할게요.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뭘 했을까요? 돈을 줬겠죠. 그죠? 그러면 생산자는요, 이 돈 받고 끝. 그리고 이 거래 끝. 근데 소비자는요, 끝이 아니죠.
법적으로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낸 거 이외에 요 단위당 세금만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소비자가 실제 내는 가격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질문에 아주 빈출 포인트가 선생님 왜 내렸다가 애써 내렸다가 또 올립니까? 예요. 자, 왜 내려요? 세금 내라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욕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걸 왜 올려요?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거래가 됐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생산자한테 이걸 줬고요. 그 다음 이만큼은 뭡니까? 정부한테 내야 될 단위당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돼요.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 실제 받는 금액과 소비자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조세 부과 전에는 동일했었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한 번 더요. 자, 빈출 질문 포인트. 왜 내렸는데 올리느냐? 자, 왜 내렸다고요? 세금 내려니까. 화나잖아. 욕구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올려요? 이제 여기서 거래가 됐죠. 거래됐으면 법적으로 소비자는 뭘 냅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이거는 누구한테 준 돈입니까? 생산자한테. 그 다음 이거는 정부한테 세금으로 낸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소비자 진짜 지불 금액, 여기는 생산자 진짜 받는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색깔로 표현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색깔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의도성이 생겨버렸어요. 세 번째 색깔은 대부분이 잉여를 새롭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조세부과 이후에, 자, 그렇다면 새로운 잉여를 한번 뭐 해보자? 표시해보자. 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명품조연이라는 표현을 썼죠. 명품조연. 잉여죠, 잉여. 잉여는 뭐 찾기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뭐요? 가격과 뭐 찾기요? 거래량.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실 것은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는 여기죠. 그죠? 표시하시라고. 가격은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진짜 내는 가격과 생산자 진짜 받는 가격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요. 따라서 우선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 실제 내는 가격의 체크. 그리고 거래. 그 다음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거 우측, 이거 상방. 서로 만나요. 체크 포인트. 요것만 찍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잉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려 하니까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죠. 표시하셔야 돼. 이것만 표시하시면 금방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을 최대로 뭐 할 수 있었는데? 낼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이걸 냈으니 이걸 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만이 바뀐 뭡니까? 소비자 잉여죠. 따라서 기존의 조세부과 전에는 이거 전부가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이제는 요거만이 소비자 잉여 됐으니 이거 네모 면적을 기역이라고 하고요. 요거 삼각형 면적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소비자 잉여는 기역과 니은만큼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감소하고 있다. 당연하죠. 세금 내면 거래 줄고요. 가격은 비싸졌고요.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줍니다. 근데 준 면적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기역과 니은 면적이다. 여기까지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자 잉여는요. 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잉여는 뭐와 뭐 찾기임을 명심하라. 가격과 거래량 찾기임을 명심하라. 자, 우선 거래량은 동일하죠? 가격은요. 생산자 실제 받는 가격은 여기라니까요. 따라서 수평선,
수직선, 네. 여기다 체크 포인트.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곡선과 이런 예를 최소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요 가격을 요걸 받았으니 이것만이 무슨 잉여라고요? 생산자 잉여. 따라서 조세 부과전에 비해서 디귿과 리을 면적만큼이 뭐했다? 날라갔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디귿 감소, 리을 감소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그래프를 공부할 때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을 정확하게 정복하기 위한 정말 첩경이고 지름길이라서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핑크색 그래프입니다. 자, 핑크색은요. 자, 그렇다면 전체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본 개념 과정에서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이걸 이제 공부를 했죠. 그렇다면 사회적 잉여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언뜻 보면 두 개 합이 사회적 잉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뭐한 것처럼 사회적 잉여로 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인지.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잡아야 됩니다. 뭐냐? 조세 총액의 의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세 총액. 자, 우리 조세 총액은요. 조세 총액은 이것도 과거에는 이 자체를 수리적으로 많이 물었었습니다. 조세 총액은 단위당 조세. 여기는 이거죠. 또는 이거죠.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거래량 요거죠. 이걸 곱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조세에다가 곱하기 거래량을 곱하게 되면 바로 조세 총액이 나온다. 그러니 기역 디귿 면적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조세 총액이 됩니다. 그러니 얘는 날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에요. 조세로 이름을 바꿔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간 게 아니에요. 얘는 날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감소분처럼 보이지만 그 감소분 중에 기역 디귿은 뭐로 갔다고요? 조세로 갔기 때문에 진짜 날아간 건 뭡니까? 니은과 리을 면적이죠. 그래서 니은 감소, 리을 감소.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면적이 뭐라고요? 바로 손실분이 됩니다. 3번 손실분이 되겠습니다. 쌤이 왜 기획을 그래프 작성 그리고 문제로 확인 마지막 총정리 특강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에 초점을 두면 너무 산만해져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샘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 문제 어떤 표현이 종종 나오느냐? 자, 구매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분명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었어요. 근데 그 준 것이 조세 총액으로 충분히 메워집니까? 만약에 이게 조세 총액인데 이게 전부가 손실분인데 감소분인데 조세 총액 기역 디귿을 메꿔줬습니까? 안 메꿔줬잖아요. 안 메꿔졌기 때문에 니은 릴이 뭐가 생긴 겁니까? 손실이요.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프부터 우선 완전히 정복하시고 문제로 확인한 다음에 총정리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제가 OX식으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샘플일 뿐입니다.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조세로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 OX, X.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 되셔야죠. 되셔야 뭘 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요 니은 리을의 면적을 늘 묻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이죠. 요 니은 리을 면적은요. 요 폭이죠. 그죠? 단위당 조세. 그리고 여기 거래량의 변화분.
그걸 곱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로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 과정 때 계산을 뭐 20초 이내에 풀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예요? 조세 규제 전에 바로 여기서 거래를 했었는데 조세를 부과하니까 여기서 거래되고 있죠. 요 감소분, 거래량의 변화분, 이게 누구랑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손실총액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조세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거래될 텐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여기만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무엇으로 이해한 겁니까? 비효율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비효율성과 손실은 비례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유는 결국 니은, 리을만 감소했다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1, 2, 3, 4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엔 분명히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세나 보조금을 부가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를 저는 물는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번만 보더라도 어쨌든 조세를 부과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손실이요. 조세를 부과하면 원칙상 사회적이었다운 비효율성을 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경제는 디테일한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땐 전체적 결과를 먼저 자꾸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1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실강으로 이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인강 수강생들도 가능하면 전면을 다 보시면 이 비교 학습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체를 잡다 보면 디테일함을 또 못 잡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2개 그래프 기본서에 있는 또는 자료실에 올려 있는 걸 보셔도 좋은데 칼라판으로 이제 기본서에 나온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갑니다. 자, 구매자한테 조세 부과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판매자. 판매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왼쪽에 4단계로 그림을 그렸듯이 지금도 4단계로 똑같이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할게요. 비록 완벽하게 제가 기울기나 모든 점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깔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첫 번째 색깔로 잉여까지 표시하시죠. 자,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런 정부 규제, 개입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장 자유경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곡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균형이죠. 바로 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이런 이 면적을 최대로 뭐 할 수 있는데 낼 수 있는데 실제는 요 가격에 요걸 냈으니 이거만이 뭐요? 소비자이요. 자, 생산자도요.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 이런 이 면적을 최소로 요구했는데 실제 이 가격에 이거를 받았으니 얘가 뭐다? 생산자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 잉여. 그래서 요 빗금친 미분 생산자 잉여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판매자한테. 물론 이쪽에 매겼던 당한이당 조세와 동일하게 매긴다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죠. 자, 판매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우선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내래요. 너 거래하면 세금 내라는데. 자, 공급 늘리고 싶습니까? 존심 상에서 공급 줄이고 싶습니까? 줄이고 싶죠. 당연히 공급 곡선에 무슨 이동이요? 좌측 이동. 준다 좌측, 는다 우측이니까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요. 다 상하방으로 냅니다. 그래서 상하방으로 자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처음에 좌측이니까 상방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 설명이죠. 좀 전에 제가 소비자의 마인드, 무슨 값 마인드? 최대값 마인드. 반대로 생산자, 판매자 마인드, 무슨 값 마인드? 최소값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자 노릇을 해줘요. 최소값 마인드. 최소 요 정도는 뭐예요? 받아야 내가 일을 하겠다. 최소값 마인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소값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생산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가령 원래는 최소 1,00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교통비도 쓰고 밥값도 이제 내가 쓸 수 있는데, 아니 정부가 얼마를 또 세금 내래요? 100원을 세금을 내래. 너 거래하면 100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자신한테는 900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900원으로는 교통비나 밥값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100원만큼을 누구한테 토스해서 전가하려 하겠습니까? 소비자한테. 그러니 1,000원은 안 되고 얼마요? 1,100원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1,100원 받아봤자 100원 정부한테 세금 내면 본인한텐 최소값 1,000원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득도 없는 거야 사실은. 당연히 상방 이동이 되죠. 근데 이제 경제학습을 해보다 보면 처음부터 상방 하방이 부드럽게 나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 있나요?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편법을 하겠습니까? 자,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그래서 좌측 이동을 전제하시면서 상방 이동이야 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균형 가격이 여기로 뭐 한 겁니까? 바뀐 겁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넘버링하고 또 판수해 보겠습니다. 1번이죠. 자,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균형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이만큼만 올랐는데요. 분명히 곡선은 더 많이 올랐네. 그죠? 확연히 두 개가 비교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 할게요. 자, 가격으로 물었을 때와 그 다음 우리 곡선으로 물었을 때와, 자,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곡선으로 물었을 때와 가격으로 물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구매자한테 부과했을 때 곡선만큼 가격 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곡선, 공급 곡선, 어쨌든 곡선으로 물으면 단위당 조세만큼 뭡니까? 상방. 분명히 곡선으로 물으면 만큼이 됩니다. 만큼 상방이다. 솔직히 웃기는 것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원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뒤를 잘 묻지도 않아요. 출제자들이. 앞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만큼과 덜해서.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이쪽에 저는 밑줄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곡선은 누구랑 친하다? 만큼과 친하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 자, 이게 단위당 조세인데 만큼입니까? 덜입니까? 덜. 그게 덜이에요. 가격은 덜과 친해요. 덜 상승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학습은 패턴 학습이라서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쪽 같잖아요. 곡선은 만큼, 가격은 덜. 여기가 출제 포인트이어야 되는데 이쪽은 묻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미 승부가 끝나니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과 곡선 물으면 여기는요 만큼, 여기는요 덜. 상승과 상방이 중요한데 만큼과 덜에서 이미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거래량이 되겠죠. 자, 좀 전에 제가 구매자 조세 부가 때 노란색으로 여기 표시를 정확히 했어요. 마찬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 자, 보십시오. 여기가 균형 가격이자, 자, 저는 아까도 안 했죠. 또 이거 쓸 때는 제가 습관이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소비자는 구매자, 생산자는 판매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돈을 줬겠죠. 거래하기 위해서. 그죠? 자, 법적으로 소비자는 이 돈 내면 이제 끝이에요. 끝. 하지만 생산자는요. 이 돈 받고 좋아할 수가 없죠.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그래서 다시 단위당 세금만큼 하방이동. 여기가 누가요? 생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또 제가 할 수 있어요. 쌤, 왜 올렸는데 왜 내립니까? 아까 마찬가지 답변이 와야 됩니다. 이거 왜 올라요? 왜 올라요? 왜 오른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좌측이 있는데 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생산 효과가 준 거죠. 왜 내려와요?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생산자가. 그러니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올렸는데 왜 또 내리느냐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빈줄 질문입니다. 여기서. 왜 올렸는데 내렸느냐. 여기는요. 내렸는데 왜 또 올리느냐. 그죠? 요거를 잘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나름 이걸 오랜 기간 특강을 하면서 자리 배치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 촬영 강좌를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리 배치 때문이에요.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또 쓴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모자라게 되죠. 제가 일부러 여기는 가운데 썼어요. 왜 그럴까요? 얘도 얘와 이게 뭐하니까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색깔 잉여입니다. 잉여. 갈까요? 우선 잉여는 또 얘기합니다. 뭐 찾기라고요? 가격과 뭐 찾기입니까? 거래량. 이건 진짜 진실입니다. 어떤 식의 물음이 시험 문제 나오던 잉여 찾기는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자, 우리 소비자 잉여, 바뀐 소비자 잉여, 그러면 소비자가 진짜 낸 금액 여기죠? 거래량.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서 표시 끝. 이러면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뭐 안정적입니다. 자,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최대로 낼 수 있었는데 이걸 냈잖아요. 이게 뭐다? 바뀐 소비자 잉여다. 그죠? 그래서 최초에 비해서 기억과 니은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 뭐라고요? 감소. 똑같습니다. 좌우가. 자꾸 여러분들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짜투리 때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1교시 때 1, 2, 3, 4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 4번 정도만 반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4번이 좀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1, 2 정도는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 이 정도야 되실 겁니다. 하지만 3, 4 중에 4번이 이제 엑기스라서 그쪽 그림만 이제 그리시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요일을 만드셔서 본인이 세팅을 시키세요. 본인이 짜투리 때 그림 자꾸 그려보는 연습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십시오. 자, 이제 생산자 잉여 갈까요? 마찬가지죠? 생산자 실제 받는 금액과 거래량. 두 개가 수평선, 수직선, 크로스해서 만났습니다. 표시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자,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 과율은 이면적을 최소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 이 가격 이걸 받았으니 이거만이 뭐라고요? 생산자예요.
그러면 최초의 생산자 잉여에 비해서 디귿과 리을만큼이 뭐였다? 날라갔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생산자 잉여 뭐다? 감소분이다. 그죠?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색깔 핑크색으로 사회적 잉여의 변화를 보자. 자,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인데 언뜻 보면 네 개가 전부 다 날아간 듯 보인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무엇을 또 표시해야 됩니까? 조세 총액을. 자, 조세 총액은 단위당 조세 무엇을 곱해서 구한다고요? 거래량을 곱해서 구한다. 자, 여기서 단위당 조세는 이거 또는 이거죠. 그래서 요 폭이 단위당 조세. 거래량은요, 여기가 바뀐 거래량. 그래서 기억 디귿 면적, 요 기억 디귿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조세 총액이 된다. 그러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 중에 기억 디귿은 진짜 감소한 게 아니라 조세로 이름을 뭐 했을 뿐이다? 바꿨을 뿐이다. 그렇다면 니은 리을이 뭐 한 겁니까? 날아간 거죠. 이게 뭐다? 손실총액이다. 손실총액이다. 자, 당연히 거래량 이 변압은 자, 넘버링 4라고 하고 이거 뭘 나타낸다고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원래 여기서 거래돼야 되는데 조세 부과하다 보니 여기만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를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지금 보세요. 좌우가 지금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접하면 처음엔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턴만 잡으시면 돼요. 패턴만. 자,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3, 4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거 1번 처음에 그리기 전에 뭐를 언급했었습니까? 정부가 세금 조세를 부과하면 원칙상 뭐라 했습니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죠? 그러니까 조세는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줘요? 내 돈을 뺏어간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칙상 뭡니까? 효율성 떨어집니다. 사회적이 떨어지죠. 제가 왜 자꾸 원칙을 강조하죠? 우리 2교시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우리 그 관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뭡니까? 세금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좌우를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 어떤 전제를 놓냐면 수요 공급 곡선의 패턴, 단위당 조세 다 동일하다는 전제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야 비교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때요? 소비자 실제 내는 금액 어떻습니까? 같다니까요. 생산자 진짜 받는 금액 같습니다. 같습니다. 조세 총액 같습니다. 손실 같습니다. 거래량 같습니다. 다 같아요. 다 같아. 딱 한 가지만 다르네요. 뭐요? 우리 왼쪽에서 균형 가격은 아래로 내려왔죠. 오른쪽에서 균형 가격은 위로 올라갔죠. 요거 하나만 차이지 메커니즘 자체가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결론 4까지 그린 다음에 결론할 때 판세 보고라는 작전을 제가 도출하게 된 계기인데 좌우가 같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그려보셔야 비교가 잘 돼요. 자,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리면 시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좋아요. 서로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약간은 촘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야 전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조세와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자한테 보조금 지급의 경우. 자, 같은 차원이죠. 판매자한테 보조금 지급의 경우. 같은 논리로 전개해 드릴 텐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조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 내 돈 네가 뺏어가?
나의 잉여 떨어뜨리겠지. 아마 그건 별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아니 보조금은 내가 받는 돈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설까요? 받는 돈이니까 나의 잉여를 뭐 할 것이다? 올려서 전체 사회적 잉여도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런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구매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당연히 해피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전체 사회적 잉여는요, 떨어져요. 그거 왜 그럴 것인지.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떨어질까요?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우리의 뭐요? 세금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4번 하실 때 관전 포인트는 분명히 구매자한테 보조금 주면 소비자 잉여 는다니까요. 근데 전체 사회적 잉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역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려가면서 거기서 자꾸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림 첫 번째 색깔은 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시죠.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기가 균형점이죠.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요.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 거래대에서 수요 곡선 과율은 이면적을 최대로 낼 수 있는데 실제 이 가격 이 거래 이걸 냈으니 이거 뭐예요? 소비자 잉여. 반대로요. 이 거래대에서 공급 곡선 과율은 이면적을 최소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는 이걸 받았으니 이거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았으니 뭐라 부릅니까? 생산자 잉여. 우리 모든 네 가지 그림이 공통입니다. 1번 색깔은. 자, 이제 구매자한테 뭘 준다고요? 보조금을 준대요. 그럼 묻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설명을 쓸 텐데 한번 패턴을 한번 그대로 반복해 볼게요. 소비자 무슨 값 마인드요? 최대값 마인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가령 1인당 얼마요? 한 개당 얼마요? 1,000원을 최대로 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뭘 준대요? 아까는 세금이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얘는 들어와야 되죠. 주는 거니까. 단위당 100원의 보조금을 준대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 나빠요? 좋아요? 좋지, 당연히.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 강의에 보면 우스갯소리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아니 1,000원을 내가 최대 낼 수 있는데 정부가 100원 준 거는 그냥 입마이 포켓하고 얘만 아닙니다. 실제로 낸다가 아니라 최대 낼 수 있는 걸 한번 말해봐라 뜻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1,000원에 100원까지 얹어서 얼마 되는 겁니까?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100원은 자기 입마이 포켓하고 실제 1,000원만 낼 수도 있어요. 협상에 따라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최대 낼 수 있는 가능성의 금액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100원이요. 이젠 돈이 1,100원이 있으니까 1,100원까지 낼 수 있다니까? 실제 내는 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상방으로 올라가서 1,1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이동이 돼야 된다고요? 상방 이동.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가 돈 준대요. 이 거래하면 기분 좋지. 욕구 충만. 따라서 수요 뭡니까? 증가. 그래서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그래서 우측 이동으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무슨 방 이동이요? 상방 이동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자꾸 연습을 하셔서 처음부터 무슨 방 이동이 필요하다고요? 상방 이동. 이건 우리 이제 나중에 미시 그래프식 문제 수리식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처음엔 안 되면 기분 좋아 우측 이동 그래서 상방이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넘버링을 잘 하세요. 요렇게 끄집어내셔서 동그라미 1번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는 곡선이 됩니다. 곡선. 주어는 곡선. 자, 얘와 누구를 비교해 보자고요? 균형 가격과 비교해 볼게요. 최초는 여기였는데 이제 이리 왔어요. 이리 왔어요. 따라서 균형 가격이 이만큼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끄집어내셔서 넘버링 2번. 자, 가격으로 물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위아래와 비교를 같이 하자는 게 취지일 뿐이에요.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돼. 자, 곡선은 누구랑 친한 표현이라고요? 만큼. 가격은요? 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곡선은 뭐뭐만큼. 단위당 보조금만큼 뭐요? 상방이동이다. 솔직히 중요한 건 하방이냐 상방이냐인데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미 여기서 승부는 끝나더라고요. 만큼과 덜해서. 그 다음 여기도요. 자, 분명히 단위당 보조만큼입니까? 덜입니까? 덜. 덜. 무슨 이동이다? 상승. 여기도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한데 출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덜에 있다. 비교해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돈을 냈어요. 생산자는 이 돈 받고 끝. 이제 법적으로 끝. 근데 소비자는요. 이쁘잖아. 거래했잖아. 나라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 뭘 줍니까? 이제 거래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돈만큼을 받으면 실제 지불 금액은 뭐 한 겁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단위당 보조금만큼 내려와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소비자가 실제 낸 금액이 돼요. 여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빈출 질문 뭐겠습니까? 그래서 왜 올려놓고 애써서 또 내립니까? 그 질문이에요. 왜요? 왜 올렸습니까? 다른 말로 왜 우측 이동입니까? 돈 준다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증가한 거지. 근데 왜 내렸습니까? 이제 실제 거래가 됐으니까 단위당 보조금을 돈을 받잖아요. 받으면 실제 낸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죠? 지금 그림의 수준은 위쪽보단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전부 다 복습이 잘 진행되시면서 결국은 1교시에는 4번 그림으로 압축하시면 가장 좋은 학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다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짜투리 때 연습을 자꾸 하세요. 짜투리 때. 한 3, 4번 활용해서 그러셔야 이게 실력이 늘지 이걸 한 번에 단박에 모든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패턴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세 번째 색깔입니다. 세 번째 색깔로 뭐랍니까? 잉여요. 잉여. 항상 잉여는 뭐 찾기요? 가격과 뭐 찾기입니까? 거래량 찾기다. 그죠? 가격과 거래량 찾기다. 자, 소비자 잉여 어디입니까? 가격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만 하면 끝이라니까 모든 게. 거래는요 여기잖아요. 두 개가 만나는 거 여기요. 끝.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바뀐
수요 곡선상에서 잉여를 잡으려 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라 실제 낸 금액과 거래량에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 그럼 끝이지. 자, 이 거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이런 이거를 낼 수 있었는데 실제 요 가격 요 거래 요걸 냈으니 위의 면적이 뭐요? 바뀐 소비자예요. 그죠? 그럼 애초에 이 면적에 비해서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네모 면적,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기억년. 자, 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비자 잉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늘죠, 당연히. 기억 니은만큼 는다니까요. 그죠? 아, 돈 주는데 당연히 늘지. 오케이? 자, 사회적 잉여인지 소비자 잉여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소비자 잉여인지 사회적 잉여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뭡니까? 생산자 잉여.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생산자 진짜 받는 금액이잖아요. 여기 거래. 자, 수평선, 수직선, 크로스. 표시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 이런 이면적을 뭐 했는데? 최소 요구했는데. 그죠? 최소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받았으니 그죠? 이게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 따라서 애초에 비해서 여기를 디귿이라고 하고 여기를 리은이라고 한다면 디귿 리을 면적만큼 뭐 했다? 증가한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디귿과 리을만큼 뭐다? 증가다. 그죠? 분명 보조금을 주면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는 늘어요. 근데 이제부터 반전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사회적 잉여를 뭐 해보자? 계산해보자. 완전 반전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변할까요? 자, 사회적 잉여는 두 개 합인데 이거 하기 전에 위쪽에서 조세 총액을 우리 체크했듯이 이제는 무슨 총액을 체크해야 됩니까? 보조금 총액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조금 총액이란 단위당 뭐에다가요? 보조금에다가 뭘 곱합니까? 바뀐 거래량을 곱하면 이게 뭐다? 보조금 총액이요. 자, 우리 여기가 단위당 보조금, 단위당 보조금. 요 폭이 되겠죠? 자, 거래량은요? 이게 바뀐 거래량. 그러니 요 사각형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보조금 총액이 돼요. 그죠? 이때 여기를 미음이라고 제가 새롭게 네이밍을 줘볼게요. 그럼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뭐까지요? 미음까지를 더했을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금 총액이 됩니다. 보조금 총액이. 그런데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우리의 세금에서. 그러니까 세금 조세가 재원이 돼서 보조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을 걷어서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큼으로 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늘었다는 것은 얘는 뭐 했다는 겁니까? 뭔가 사라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음이 사회적 잉여에 뭐 된다고요? 감소분이 된다. 감소분이.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구매자든 잠시 뒤에 볼 판매자든 보조금을 주면 당사자는 좋다니까요. 구매자나 거래 당사자 또는 판매자는 좋아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감소라니까요. 날아가는 손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요 삼각형 핑크색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실이 된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있죠. 보조금을 주지 않았더라면 여기만 거래하면 딱 되는데 이만큼 또 더 거래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다? 비효율성이다. 여러분들 경제에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딱딱 맞추는 것이지 모자란 것과 함께 넘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비효율성으로 봐요. 그래서 손실과 비효율성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상하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힘들죠.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색깔 넣으셔서 패턴만 반복하시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그림에 이쁘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3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판매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하시죠.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래서 각각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표시할 수 있다. 네. 되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이제 누구한테요? 판매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보자. 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 생산해서 거래하면 나라가 돈 준대요. 얼마나 기쁠까요? 당연히 공급 곡선에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그런데 우구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슨 방 이동이 되는 겁니까? 하방 이동.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까 요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공급자 마인드 무슨 값 마인드요? 최소값 마인드다. 최소값 마인드. 자, 분명히 단위당 최소 1,000원은 받아야 내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정부가 너 이거 거래하면 이쁘다 그래서 단위당 100원의 보조금을 준대요. 100원의 보조금을. 이때 여러분들 또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 내가 소비자한테 최소 1,000원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원을 누가 준 거니까? 누가 준 거예요? 정부가 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얼마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900원만 요구하면 되지. 마치 여러분들 왜 명절 때 또는 생일 때 엄마 몰래 아빠가 용돈을 좀 줬어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속이고 이 딸이든 아이들인 간에 또 돈을 더 받는다면 그거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만큼을 줬으면 이제 최소 얼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9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방입니다. 하방. 그래서 내려와서 900원. 하방 이동. 자, 넘버링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역시 주어는 뭐라고요? 곡선이 됩니다. 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누구랑 함께 비교해 봐야 좋다고요? 균형 가격. 원래는 여기였는데요. 여기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됐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요만큼 뭐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네. 그래서 똑같이 옆으로 끄집어내셔서 넘버링 2번. 자, 가격과 한번 뭐 해보자. 비교해보자. 분명히 곡선으로 물으면 뭐요? 만큼. 단위당 보조금만큼 무슨 이동이요? 하방 이동이 된다. 역시 여기도 하만큼이 중요하다. 근데 가격은요?
만큼 떨어졌습니까? 덜 떨어졌습니까? 덜. 그래서 덜 하락이다. 여기는 덜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위와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을 만났고요. 소비자는 생산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 이만큼의 뭐가 이루어졌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만큼만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는요? 끝입니까? 아니지. 거래가 됐으니 이제 이쁘다잖아. 정부가 단위당 보조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뭐가 된다? 자, 생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또 제가 빈출 질문 얘기하죠. 왜 내렸는데 올리느냐? 내린 이유는 뭐예요? 다른 말로 우측 이동한 이유 뭡니까? 돈 준다니까. 기뻐서. 그죠? 근데 왜 올라갔어요? 보전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색깔펜 세 번째 녹색이 되겠습니다. 뭐 찾는다고요? 잉여를 한번 잡아보자. 잉여. 자, 볼까요? 자, 우리 소비자 잉여입니다. 항상 잉여는 제가 진짜 이게 명품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거만 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잉여는 가격과 뭐 찾기다. 거래량. 자, 소비자 여기네요. 거래 여기네요.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 크로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뭐 할 수 있는데 낼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이걸 냈으니 이 전부가 뭐라고요? 소비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만큼 하였다? 증가. 그죠? 증가. 자, 생산자잉여.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패턴대로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 이런 거 표시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자, 생산자 실제 받는 금액과 거래량. 수평선, 수직선, 크로스. 이거 표시하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이걸 전부 다 받았으니 얘가 무슨 잉여가 된다고요? 생산자. 그래서 편의상 여기 좀 선 긋게요. 디귿과 리을만큼이 뭐다? 생산자 잉여 증가다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적 잉여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무슨 총액을 그려본다고요? 보조금 총액. 자, 보조금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에다가 거래량을 뭐 하자? 곱하자. 자, 따라서 여기가 단위당 보조금이고요. 원래 이제 2폭 같은 거죠. 그 다음 거래량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요 사각형 면적이 뭐가 된다? 보조금 총액이 된다. 따라서 이걸 새롭게 미음이라고 네이밍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큼이 뭐다? 바로 보조금 총액이 된다. 근데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 돈이라고요? 우리의 세금, 조세. 조세 걷어서 이만큼 걷어서 뿌렸는데 왜 미음은 사라졌느냐? 미음을 뭐로 본다고요? 손실 총액으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분을 뭐로 본다? 비효율성으로 봅니다. 끝. 자, 제가 두 개를 또 추가해서 그리면서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좌우 맨 처음 생산자 진짜 받는 금액 같습니다. 소비자 진짜 내는 금액 같습니다. 뭐 보조금 총액, 거래량 다 같아요. 뭐만 다르다고요? 균형 가격. 보세요. 여기는 균형 가격이 위에 있어요. 여기는 균형 가격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만 다르지 다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 결론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세만이 아니라 자, 보조금도 광의의 개념으로는 누구의 개입으로 봐라? 정부의 개입으로 봐라. 정부의 개입으로 본다는 것은 원칙상, 자,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상 자, 효율성 또는 사회적 잉여 뭐 한다고요? 떨어뜨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조세든 보조금이든 원칙상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자,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이제 보십시다. 모든 메커니즘이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습니다. 근데 뭐만 달랐어요? 균형 가격만 달랐어요. 이걸 제가 작전으로 만든 것이 뭐다? 판세 보호구입니다. 판세 보호구. 자, 판세 보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균형 가격이 뭐더라? 더 높더라. 자, 분명히 이 그림에서 구매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아래에 있는데 판매자한테 부과했더니 균형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판세는 판매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더 높다. 자, 보구. 보조금의 보구요. 구매자의 구인데 보조금은 구매자 지급시가 균형 가격이 더 높더라. 자, 보시면 자, 분명히 보조금은 구매자한테 부과가 지급이 더 위에 있어요. 균형 가격이. 판매자 쪽은요. 아래에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요? 같다니까요. 모두. 결론입니다. 자, 판세 보고 해보세요. 판매자한테 조세를 부과할 때가 균형 가격이 더 높고 보조금은 구매자한테 지급할 때가 균형 가격이 더 높고 나머지 모두 뭐더라? 같더라. 결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론적 개념으로 조세와 보조금에서 구매자 최대가 마인드, 판매자 최소가 마인드, 잉여는 가격과 거래량 찾기, 판세 보구의 의미, 자, 판매자 판, 조세 세, 보조금의 보, 구매자의 구. 자,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뭐라고요? 다 같은데 판매자한테 조세 부과가 균형 가격이 더 높고 보조금은 구매자 지급시가 균형 가격이 더 높다는 사실. 이걸 뭐라고 제가 압축한 겁니까? 판세, 보구로 압축한 거예요. 근데 100번 해봤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한 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짜투리 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 3, 4를 다 그리시지만 정말 웬만큼 되셨다 싶으시면 4번만으로 압축해서 얘만 열심히 그려도 괜찮아요. 흐름을 쭉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2교시 때 이제 뭘 보느냐? 관세와 수출 보조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 보겠습니다.